조선판 대부, 황희, 권력의 괴물, 사냥꾼의 탄생, 세종실록 40권, 사관의 평. 황희는 성품이 너그러우나. 사사로운 정에 치우쳤다. 하지만 같은 실록 같은 시대의 다른 기록들은 이렇게 말한다. 황희가 집을 지음이 매우 웅장하여 당시 사람들이 비난했다. 황희가 김익정과 결탁하여 금부처를 뇌물로 팔았다. 황희의 사위 서달이 아전을 때려 죽였으나 황희가 사건을 축소, 조작했다. 황희가 남의 토지를 강탈했다. 황희가 교화 현감 노이의 처와 간통했다는 의혹이 있다. 성품이 너그러우나. 사사로운 정? 아니면 웅장한 저택과 뇌물과 살인 은폐? 어느 것이 진짜 황희인가? 실록은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하지만 진실은 기록보다 더 어두웠다. 황희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사냥했다. 황희는 당하지 않았다. 그는 설계했다. 이것은 조선 최악의 괴물이 어떻게 18년 동안 권력의 정점에 군림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가 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제1장 가면 뒤의 짐승. 1431년 한성. 황희는 새벽에 일어나 명단을 펼쳤다. 조정관료 200명의 명단.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이것을 만들었다. 각 사람의 약점, 욕망, 가족 사항까지 적혀 있었다. 박용, 아들 박강 과거 준비 중, 급전 필요, 노이, 교화 현감, 처가 젊고 아름답다, 빚이 많음, 정인지, 형조 정랑, 승진 욕망 강함, 아들이 병약. 황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누구부터 사냥할까? 황희는 청렴한 척하며 재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략이었다. 청렴한 이미지는 무기다. 사람들이 방심한다. 황희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온화한 미소, 겸손한 태도, 신뢰를 주는 눈빛, 완벽했다. 영감, 아침 진제. 아니요, 바쁘. 황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내조차 그에게는 배경이었다. 이 여자도 곧 쓸모가 있을 것이지. 가족 핑계로. 황희는 대골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는 박용의 집 앞을 지나갔다. 일부러 오늘 저녁에 박용을 부를 것이다. 준비는 끝났다. 조회가 끝난 후 황희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하인을 불렀다. 박용에게 전가를 보내라. 오늘 저녁에 나를 찾아오라고.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황희는 차갑게 웃었다. 그는 모르게 하라. 궁금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녁이 박용이 찾아왔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정승 어르신께서 소인을 부르셨다고. 황희는 한참 동안 박용을 바라만 보았다. 긴장하게 만들었다. 앉게. 예. 황희는 숨 먹힐 정도로 차갑게 말했다. 자네 아들 박강이라 했나? 박용의 얼굴이 굳었다. 예. 황희는 고른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이었다. 과거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지. 박용은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게. 황희는 상황을 즐기며 천천히 이었다. 그리고 자네 빚이 있다지? 은자 500냥? 박용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르신, 어떻게? 나는 다 안다네. 황희는 박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 숨이 멎었다. 자네 아들을 사간원 정원으로 만들어주지. 박용의 눈이 커졌다. 정원입니까? 대신 황희는 잠시 멈췄다. 자네는 이제 내 사람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거부하면. 황희는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가웠다. 자네 빚 500냥. 채권자가 누군지 아나? 내가 샀다네. 어제. 박용은 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자네 아들 과거 떨어뜨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지. 손이 떨렸다. 선택하게. 내 사람이 되거나 파멸하거나. 박용은 무릎을 꿇었다. 따르겠습니다. 황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리고 은자 100냥을 내일까지 가져오게. 감사의 표시로. 하지만 제게 돈이 빌리든 훔치든 알아서 하게. 내일까지. 박용이 떨며 물러갔다. 황희는 혼자 남아 명단에 체크했다. 박용. 완료. 그리고 다음 이름을 보았다. 노이. 황희는 미소를 지었다. 다음은 노이의 처다. 황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었다. 사냥은 이제 시작이다. 첫 번째 사냥꾼. 1432년 봄. 황희는 교화 현감 노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3개월 동안 노이 35, 처는 23, 이름은 김씨. 미모가 뛰어나다고 소문났음. 노이는 빚이 많음. 도박빚 300냥. 처 김씨는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음. 외로워한다는 소문. 황희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먹잇감이군. 황희는 먼저 노이의 빚을 샀다. 채권자를 통해.
그 다음 노이를 불렀다. 노현감, 자네 빚이 심각하다고 들었네. 노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르신, 어떻게 채권자가 나일세. 노이의 표정이 굳었다. 자네, 교화는 좋은 곳이 아닌가. 하지만 자네는 한양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게. 자네 처가 외롭다는 소문 들었네. 교화에 혼자 두기가 불안하지 않나? 노이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자네를 한양으로 불러주지. 한성부 관리로. 그러면 처와 함께 살 수 있네. 정말입니까? 대신 황희는 음습하게 웃었다. 자네 처를 한번 만나보고 싶군. 소문이 자자하던데. 노이는 얼어붙었다.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일세. 자네 처가 아름답다고 들었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어르신, 황희는 차갑게 말했다. 거절하겠나? 그럼 빚 300냥 당장 갚게. 그리고 교화에서 평생 썩게. 노이는 손이 떨렸다. 언제 만나시겠습니까? 황희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다음 주 자네 집으로 가겠네. 자네는 외출하고 있게. 일주일 후 황희는 노이의 집을 찾아갔다. 노이의 처 김씨가 나왔다. 소문대로 아름다웠다. 정승 어르신께서 남편은 없나? 예, 관가에. 황희는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황희는 그녀를 취했다. 저항? 있었다. 네 남편의 목숨이 내 손에 있다. 순순히 따르는 것이 남편을 위하는 길이다. 김씨는 울며 따를 수밖에 없었다. 황희는 그날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노이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노이는 한양으로 발령받았다. 약속대로. 하지만 이상하게 소문이 퍼졌다. 황희정승이 노이의 처와 정을 통했다더라. 그래서 노이를 한양으로 불러줬다더라. 노이는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황희는 그의 약점을 모두 쥐고 있었다. 실록에 나중에 기록되었다. 황희가 교화 현감 노이의 처와 간통했다는 의혹이 있다. 황희는 그 기록을 나중에 알랐지만 웃었다. 의혹, 사실인데. 그날 밤 황희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다음 타겟을 골랐다. 집안 노비들. 이것도 돈이 되겠군. 황희는 자신의 저택에 있는 여종들을 바라보았다. 젊고 아름다운 여종들. 이것들을 권력자들에게 바치면 황희는 계획을 세웠다. 여종을 이용한 인맥관리, 그리고 부수입, 춘향이라 했나? 예, 어르신, 오늘 밤 나를 모셔라. 여종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노비였으니까. 황희는 그날 밤부터 여종들을 자신의 욕망 해소에 이용했다. 그리고 쓸모가 없어지면 권력자들에게 선물로 보냈다. 김대감, 제 집 여종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권력자들은 받았다. 그리고 황희에게 빚을 졌다. 실록에는 이것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황희의 여종들 중 몇은 갑자기 사라졌고 권력자들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황희는 이 시스템에 만족했다. 노비도 자산이다. 활용해야지. 몇 달 후 황희는 거대한 토지를 발견했다. 파주의 비옥한 농지, 백마지기. 주인은 몰락한 양반 이씨. 황희는 직접 가지 않았다. 사람을 보냈다. 황희정승께서 그 땅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씨는 단호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요. 팔 수 없소. 황희는 웃었다. 그럴 줄 알지. 황희는 다시 사람을 보냈다. 이대감의 아들 과거 보지 않습니까? 떨어뜨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씨는 화가 났다. 이것은 협박이요. 협박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파시든 안 파시든. 하지만 결과는 각오하십시오. 일주일 후 이씨의 아들이 과거에서 떨어졌다. 분명히 합격권이었는데 이씨는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땅을 팔겠습니다. 황희는 땅을 샀다. 원래 가격의 반값에. 실록에 기록되었다. 황희가 남의 토지를 강탈했다. 황희는 이 방법을 반복했다. 파주, 양주, 고양, 김포. 황희의 토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년 만에 300마지기, 2년 만에 500마지기. 황희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대지주가 되었다. 그날 밤 황희는 자신의 토지 명록을 보며 웃었다. 이것이 권력이다. 원하면 빼앗는다. 거부하면 파멸시킨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세상이다. 황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황희는 김익정을 사냥하기로 결심했다. 아니, 동업자로 만들기로. 김익정은 한성의 유력한 상인이었다. 뇌물 브로커로 유명했다. 황희는 그를 조사했다. 김익정 42, 한성 최대 무역상, 명나라와 밀무역 루트 보유. 약점은 밀수로 한번 걸린 적 있음. 증거는 형조에 보관 중. 황희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군. 황희는 먼저 형조에서 그 증거를 빼냈다. 형조 판서에게 압력을 넣어서 정판서,
김익정 밀수 사건 서류를 내게 가져오게. 하지만 어르신, 자네 아들 다음 달 인사해서 승진시켜주지. 서류만 가져오게. 서류를 손에 넣은 황희는 김익정을 불렀다. 김대감, 차 한잔하세. 무슨 일로? 황희는 탁자 위에 서류를 놓았다. 김익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김대감의 밀수 증거일세. 10년 전 일. 그것은 이미 무마된 게 아니라 숨겨진 것이지.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네. 황희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네. 첫째, 이것을 세상에 공개한다. 그러면 김대감은 파멸, 김익정은 주먹을 쥐었다. 둘째는요, 나와 손을 잡는 것. 무슨 뜻인지 황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김대감은 상인들과 연결되어 있고 나는 관직을 쥐고 있네. 우리가 손을 잡으면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정확하네. 황희는 시스템을 설명했다. 상인들이 관직을 원하면 김익경을 통해 나에게 온다. 나는 관직을 준다. 대가는 우리가 나눈다. 그런데 위험하진 않소? 위험? 황희는 웃었다. 세종전하는 나를 신뢰하시네. 사헌부는 내가 장악했네. 무엇이 위험한가? 서류를 손에 넣은 황희는 김익정을 불렀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날부터 황희 김익정 카르텔이 가동되었다. 상인이 관직을 원함. 김익정에게 접근. 김익정이 금액 제시, 관직에 따라. 상인이 돈 지불. 김익정이 황희에게 전달 60%. 황희가 관직 배치. 나머지는 김익정이 가짐. 완벽한 시스템이었다. 한 달 만에 은자 1000냥이 들어왔다. 두 달째에는 2000냥, 석 달째에는 3000냥. 황희는 돈을 세며 웃었다. 이것이 진짜 권력이군. 정승호르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노골적? 이건 시작도 아니네. 황희는 시스템을 확장했다. 매관 매직 가격표, 내부용, 사헌부 지평, 은자 300냥, 형조 정랑, 은자 500냥, 승정원 주서, 은자 800냥, 관찰사, 은자 1500냥, 육조 참판, 은자 2500냥, 육조 판서, 은자 5000냥. 가격표는 은밀히 돌아다녔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양반들도 찾아왔다. 정승호르신, 제 아들을. 황희는 모두 받아들였다. 돈만 내면. 그러나 황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맹사성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맹사성은 또 다른 정승이었다. 영향력이 컸다. 황희는 맹사성의 약점을 조사했다. 맹사성 63, 사위 셋. 그중 둘째 서희가 승진 문제로 고민 중인. 황희는 맹사성을 찾아갔다. 형님, 차나 한잔 하시죠? 무슨 일인가? 형님 둘째 사위 승진 못하고 있지요? 맹사성의 표정이 굳었다. 자네가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죠. 다음 인사 때 승문원 정자로. 정말인가? 대신 황희는 미소를 지었다. 형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저와 김익정입니다. 우리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황희는 시스템을 설명했다. 맹사성은 처음에는 거부했다. 이것은 너무... 형님, 이미 형님도 청탁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맹사성은 할 말이 없었다. 우리는 체계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게. 형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황희는 결정타를 날렸다. 거부하시면 형님의 청탁건들을 제가 세종전하께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맹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네,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황희는 차갑게 웃었다. 함께 하시죠, 형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맹사성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황희, 김익정, 맹사성 카르텔이 완성되었다. 이제 조정 최고위급 2명이 한패였다. 황희는 조직도를 그렸다. 완벽한 피라미드였다. 황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심기 시작했다. 목표, 사헌부 3명 이상, 사간원 5명 이상, 6조 각 조마다 2명 이상, 지방관찰사 5명 이상. 황희는 인사 때마다 자신의 사람을 배치했다. 그리고 1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어느 날 황희는 조직 회의를 열었다. 밤에 은밀히 김익정과 맹사성이 모였다. 우리는 이제 조선을 움직입니다. 황희가 선언했다. 사헌부는 우리 편, 사간원도 우리 편, 6조의 절반이 우리 편. 이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종전하는요? 황희는 웃었다. 전하께서는 나를 신뢰하시네. 왜냐하면 나 없이는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인사가 마비됩니다. 6조가 멈춥니다. 조정이 혼란에 빠집니다. 혹시 들키면 어떡하죠? 들켜도 괜찮습니다. 황희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가 사헌부를 장악했는데 누가 우리를 탄핵하겠습니까?
혹시 한두 명이 용감하게 나서도 우리 사람들이 막습니다. 그리고 설사 탄핵장이 올라가도 세종전하께서 기각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황희는 술잔을 들었다. 건배하십시다. 조선 최고의 카르텔에 셋은 잔을 부딪혔다. 그날 밤 황희는 혼자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성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황희는 웃었다. 나는 왕이 아니다. 하지만 왕보다 강하다. 1434년, 1436년 황희는 멈추지 않았다. 카르텔을 만들었으면 이제 제국을 건설할 차례였다. 프로젝트 1, 토지 제국. 황희는 조직적으로 토지를 매집하기 시작했다. 기믹정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어느 장반이 재정 어려움, 어느 상인이 급전 필요, 어느 과부가 땅을 팔려고 함. 황희는 즉시 움직였다. 하지만 직접 사지 않았다. 대리인을 썼다. 내 이름으로 사면 가격이 오른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라. 황희는 하인들, 친척들, 심지어 노비 이름으로도 땅을 샀다. 1년 만에 1000마지기, 2년 만에 2000마지기. 황희는 조선 최대 지주가 되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또 돈을 벌었다. 연간 수입 은자 10,000냥. 프로젝트 2, 대저택 건설. 웅장하게, 누가 봐도 권력자의 집이라는 걸 알게 하게. 하지만 어르신, 그것은 너무... 시키는 대로 해. 공사가 시작되었다. 1년 동안 넓은 사랑채, 별채 셋, 연못, 정원, 높은 담장. 비용은 은자 5,000냥. 황희는 개의치 않았다. 돈은 넘쳤으니까. 저택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황희정승, 저택이 너무 웅장한 것 아닌가? 채상치고 너무 사치스럽다. 어디서 저런 돈이 나온 건가? 실록 사관도 기록했다. 황희가 집을 지음이 매우 웅장하여 당시 사람들이 비난했다. 황희는 그 소문을 듣고 웃었다. 비난? 질투지. 황희는 오히려 저택 개관 연회를 열었다. 조정 대신들을 모두 초대했다. 세종도 산무를 보냈다. 경의 새 저택을 축하하오. 보라, 세종조차 인정하신다. 프로젝트 3, 여종 비즈니스. 아름다운 여종이 있으면 나에게 연락하라. 비싸게 사겠다. 황희는 10여 명의 미모 여종을 샀다. 그리고 교육시켰다. 너희는 권력자들을 모셔야 한다. 잘하면 좋은 집에 갈 수 있다. 황희는 먼저 그 여종들을 자신이 즐겼다. 그 다음 권력자들에게 선물로 보냈다. 김판서, 제 집 여종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판서, 미모가 뛰어난 여종이 있는데 권력자들은 받았다. 그리고 황희에게 빚을 졌다. 어떤 여종은 정보 수집에도 이용되었다. 그 양반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그리고 나에게 보고하라. 황희는 이렇게 권력자들의 비밀을 캤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비밀을 이용했다. 최대감, 자네가 기생집에서 한 말 내가 다 아네. 완벽한 통제였다. 프로젝트 4, 차세대 심기. 지금 젊은 관료들을 장악하면 10년 후에도 내가 지배한다. 황희는 성균관 유생들을 타겟으로 삼았다. 성적 우수자 명단을 가져와라. 황희는 그들을 하나씩 불렀다. 자네, 성적이 좋다고 들었네. 과거에 합격하면 내가 좋은 자리를 주지. 대신 나를 기억하게. 성적이 좋다고 들었네. 과거에 합격하면 내가 좋은 자리를 주지. 대신 나를 기억하게. 정승 어르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황희는 그들이 과거에 합격하도록 도왔다. 시험관에 압력을 넣어서. 그리고 합격하면 좋은 자리를 주었다. 그들은 평생 황희에게 충성했다. 1936년 황희는 75이 되었다. 그는 이제 진짜 제국을 가졌다. 황희제국 현황, 토지 2,000마지기, 매관매직 연수입 20,000냥, 한성 최대 저택, 조정 내 50명 이상의 조직관, 지방관찰사 7명, 차세대 충성파 30명. 황희는 장부를 보며 만족했다. 완벽하군. 어르신, 사헌부에서 또 탄핵 움직임이 있습니다. 누가? 젊은 지평 하나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처리해. 어떻게요? 먼저 회유해보게. 안 되면 좌천. 그래도 안 되면. 황희는 차갑게 웃었다. 없애. 알겠습니다. 황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신이다. 조선의 신. 나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세종도 아니고 사헌부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다. 나는 신이 되었다. 조선의 신. 금빛 재물. 1437년, 1439년. 황희는 이제 18년째 재상이었다. 전례 없는 기록.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조선 역사상 최강의 재상이라는 것을. 어느 날 태석균이라는 양반이 횡령섬유로 잡혔다. 황희는 관심이 없었다. 그까짓 횡령 사건 하나. 하지만 태석균의 아내가 황희를 찾아왔다. 황희는 처음에는 만나지 않으려 했다. 바쁘다고 해라. 부인이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귀한 물건? 들여보내라. 태석균의 아내가 들어왔다. 떨고 있었다. 정승 어르신, 무슨 일인가? 저희 남편이 억울한지 아닌지는 나와 상관없네.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렀다. 그 안에서 금부처가 나왔다. 황희의 눈이 빛났다. 작은 불상이었지만 순금이었다. 그리고 정교했다. 황희는 불상을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촛불에 금빛이 찬란하게 반사되었다. 이것은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황희는 불상을 이리저리 살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값어치가 높았다. 은자로 따지면 천냥은 되겠건. 좋네. 그럼 남편을 돌아가시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여인이 희망에 찬 얼굴로 물러갔다. 황희는 혼자 남아 금불상을 감상했다. 아름답군. 정말 아름다워. 황희는 불상을 쓰다듬었다. 이것은 내 것이다. 황희는 즉시 형조판서를 불렀다. 태석균 사건 말일세. 예, 어르신. 명백한 횡령입니다. 증거가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증거를 다시 검토하게. 혹시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형조판서는 황희의 눈빛을 보고 이해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게. 참, 자네 아들 승진시기가 됐지. 다음 인사 때 좋은 자리 하나 주지. 명심하겠습니다. 태석균은 풀려났다. 실록에 기록되었다. 황희가 김익정과 결탁하여 태석균의 아내로부터 금부처를 뇌물로 받고 그의 죄를 감해 주었다. 황희는 그 기록을 나중에 알았지만 웃었다. 기록은 후세의 일. 금불상은 지금 내 것이다. 황희는 금불상을 자신의 서재에 두었다. 그리고 매일 밤 그것을 바라보았다. 아름답군. 권력의 상징이야. 1438년 황희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이제 공공연하게 매관매직을 했다. 매관매직 가격표, 공개거전, 사원부 지평 은자 300냥, 형조정랑 은자 500냥, 승정원 주서 은자 800냥, 관찰사 은자 1500냥, 육조 참판 은자 2500냥. 가격표가 한성 전역에 돌아다녔다. 사람들이 황희의 저택 앞에 줄을 섰다. 황희는 그것을 보며 만족했다. 보라,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 저들을. 어느 날 젊은 사헌부 관리가 탄핵장을 올렸다. 재상 황희는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고 법을 농단합니다. 조정이 술렁거렸다. 황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여유롭게 세종을 알려냈다. 전하, 또 탄핵이 올라왔습니다. 경은 결백하시오. 황희는 세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전하, 제가 결백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종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오? 중요한 것은 신이 이 나라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신이 없으면 인사가 마비됩니다. 육조가 멈춥니다. 조정이 혼란에 빠집니다. 경은 전하께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황희는 차갑게 웃었다. 청렴하지만 무능한 혼란이냐, 아니면 효율적이지만 부패한 안정이냐. 세종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황희는 알고 있었다. 세종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경을 믿겠소. 황희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탄핵은 기각되었다. 그 젊은 관리는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감히 나를 건드려. 인생 끝났네. 그날 밤 황희는 금불상을 바라보며 술을 마셨다. 나는 신이다. 조선의 신. 나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황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성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다. 황희는 사위 서달을 물렀다. 자네 요즘 술을 많이 마신다고 들었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술 마시는 건 좋네. 하지만 말일세. 황희는 서달의 어깨를 두드렸다.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게. 서달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넨 내 사위네. 내 사람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주네. 황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마음 편히 지내게. 서달은 황희의 말을 오해했다. 장이 노름떼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날 이후 서달은 더 거칠어졌다. 한 달 후 황희에게 급보가 들어왔다. 대감마마, 서달 도련님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황희는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누굴? 아존 박성입니다. 술에 취해 다투다가. 황희는 한숨을 쉬었다. 또 술이군. 예, 증인이 5명입니다. 황희는 잠시 생각했다. 귀찮군. 하지만 처리해야지. 둘째 딸을 들여보내지 말고 서달을 의금부로 보내라. 내가 처리하겠다. 황희는 즉시 움직였다. 먼저 증인 명단을 확보했다. 장씨, 김씨, 이씨, 최씨, 박씨 5명.
황희는 하나씩 조사했다. 장 씨는 상인, 빚이 있음. 김 씨는 양반, 아들이 과거 준비 중. 이 씨는 관리, 승진 욕망. 최 씨는 농민, 가난함. 박 씨는 유생, 정의감 강함. 황희는 미소를 지었다. 넷은 쉽겠고 하나는 까다롭겠군. 황희는 먼저 장 씨를 불렀다. 자네 빚이 200냥이라지? 예예, 내가 갚아주지. 그리고 은자 100냥을 더 주지. 장 씨의 눈이 커졌다. 대신 자네가 본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혹시 착각한 것은 아닐까? 제가 분명히. 황희는 차갑게 웃었다. 자네 가족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게. 빚쟁이들이 찾아오면 장 씨는 무릎을 꿇었다.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 김 씨도 비슷했다. 자네 아들 다음 과거에 합격시켜주지. 대신 알겠습니다. 이 씨와 최 씨도 돈과 협박으로 해결되었다. 문제는 박 씨였다. 박 씨는 젊은 유생으로 정의감이 강했다. 황희는 박 씨를 불렀다. 박생원, 자넨 착한 청년이야. 소리. 하지만 세상은 착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네. 저는 본 것을 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럼 자네 가족은 어쩌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아버지 작은 서당을 운영하시지. 어머니는 병이 있고. 박 씨의 얼굴이 굳었다. 감히 제 가족을? 감히가 아니라 현실이네. 황희는 차갑게 말했다. 자네 증언하면 자네 가족은 불행해질 거네. 서당은 문을 닫을 거고 어머니는 치료를 못 받을 거네. 이것은 협박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네. 황희는 박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택하게. 죽은 아전의 정이냐, 살아있는 자네 가족이냐. 박 씨는 떨었다. 저는 시간을 주지. 이틀 안에 답을 가져오게. 박 씨가 떨며 물러갔다. 하지만 이틀 후 박 씨는 다시 왔다. 정승 어르신, 저는 제 양심을 팔 수 없습니다. 황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자네 선택을 존중하겠네. 박 씨는 안도하며 물러갔다. 하지만 황희는 즉시 김익정을 불렀다. 박 씨를 처리하게. 어떻게? 사고처럼 보이게. 조용히. 김익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박 씨는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불행한 사고라고 발표되었다. 황희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하나 제거. 이제 검시 기록을 조작할 차례였다. 황희는 형조판서 정인지를 불렀다. 정판서, 서달 사건 말일세. 예 어르신, 명백한 타살입니다. 황희는 탁자 위에 은자자루를 놓았다. 500냥일세. 정인지는 침을 삼켰다. 그리고 자네 아들 다음 달 승문원 정자로 발령내주시. 황희는 정인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자네도 가족이 있지 않은가?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게 나쁜 건가? 정인지는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검시 기록이 조작되었다. 박성의 사인은 과음으로 인한 급사. 이제 의금부에서 판결이 내려질 차례였다. 황희는 의금부 당상을 불렀다. 판결을 어떻게 내릴 생각인가? 증거가 조작되었고 증인도 번복했으니 경미한 폭행죄로... 좋네. 황희는 만족했다. 곤장 30대 정도면 되겠지. 예 어르신. 서달은 곤장 30대를 맞고 풀려났다. 실록에 기록되었다. 황희의 사위 서달이 아전을 때려 죽였으나 황희가 맹사성 등과 모의하여 사건을 축소 조작했다. 증인 한 명이 의문사했다. 황희는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서달은 배우지 못했다. 6개월 후 서달은 또 사람을 죽였다. 이번에는 상인이었다. 대감마마, 서달 도련님께서 또! 이 멍청한 놈이 또! 하지만 처리는 해야 했다. 황희는 같은 방법을 반복했다. 증인 회유, 검시 조작, 판결 조작. 이번에는 증인 2명이 거부했다. 황희는 2명 모두 제거했다. 사고와 병사로. 서달은 또 풀려났다. 그리고 1년 후 서달은 3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황희는 이제 화가 났다. 서달을 물렀다. 자네, 이번이 3번째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황희는 서달의 뺨을 때렸다. 멍청한 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돈을 쓰는지 아나? 서달은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네. 다음에 한 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직접 자네를 죽일 거네. 황희는 차갑게 말했다. 내 딸 때문에 살려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게. 서달은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황희는 3번째 사건도 처리했다. 이번에는 증인 3명을 제거했다. 실록에는 나중에 기록되었다. 서달이 연쇄살인을 저질렀으나
황희가 매번 사건을 은폐했다. 총 6명의 증인이 의문사했다. 황희는 그 기록을 나중에 알다시 웃었다. 6명? 정확한 숫자네. 그날 밤 황희는 금불상을 바라보았다. 나는 6명을 죽였다.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명령했다. 황희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 없었다. 죄책감? 전혀. 그들은 장애물이었다. 제거했을 뿐이다. 황희는 술을 마셨다. 이것이 권력이다. 원하면 사람도 죽인다. 황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나는 괴물이다. 하지만 성공한 괴물이다. 황희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인간성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승리의 귀환. 1443년, 1449년 서달 사건들 이후 사헌부의 공격이 거세졌다. 젊은 관리들이 연이어 탄핵장을 올렸다. 황희는 사위의 살인을 덮었습니다. 증인들이 의문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입니다. 황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겼다. 또 왔군. 재미있네. 황희는 각 탄핵자를 조사했다. 첫 번째, 사헌부 지평 김철, 26, 신출랭이. 두 번째, 사가는 정원 이방, 31, 청년파. 세 번째, 사헌부 장령 박진, 35, 명문가 출신. 황희는 미소를 지었다. 하나씩 파멸시켜주지. 김철의 경우, 김철의 가족을 조사했다. 아버지는 전직 관리, 현재 낙향. 동생은 과거 준비 중. 황희는 김철을 불렀다. 김지평, 자네가 나를 탄핵했다지. 예, 사실에 근거한 사실? 황희는 웃었다. 자네 동생, 다음 달 과거 보지. 김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가 아니네. 황희는 차갑게 말했다. 자네 동생 불합격할 걸세. 내가 보장하지. 그것은 그리고 자네 아버지 낙향한 지 얼마 안 됐지. 혹시 옛날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해볼까? 김철은 떨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네. 황희는 웃었다. 자네가 탄핵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네 가문이 무너질 거네. 김철은 버텼다. 저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황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후 김철의 동생은 과거에서 떨어졌다. 2달 후 김철의 아버지는 옛날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3달 후 김철은 변방으로 자천됐다. 황희는 만족했다. 하나 끝. 이방의 경우 이방은 더 까다로웠다. 청렴하로 가족도 깨끗했다. 황희는 다른 방법을 썼다. 이방의 약점을 찾아라. 뭐든지. 조사 결과 이방은 젊은 시절 기생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다. 황희는 그 기생을 찾았다. 네가 이방과 사랑했다지? 예, 하지만 오래전 일입니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나? 무슨? 황희는 은자를 내밀었다. 이방을 유혹하라. 그리고 소문을 내라. 기생은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받았다. 한 달 후 소문이 퍼졌다. 사드원 정원 이방이 기생과 미류했다더라. 청렴한 척하더니 이방은 억울해했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이방은 사직했다. 황희는 웃었다. 둘 끝. 박진의 경우 박진은 명문가 출신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황희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 박진을 함정에 빠뜨렸다. 황희는 박진에게 뇌물을 보냈다. 박장령께 감사의 표시입니다. 나는 받지 않소. 하지만 황희의 사람이 몰래 박진의 집에 은자를 숨겼다. 그리고 고발했다. 박진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수색 결과 박진의 집에서 은자가 발견됐다. 박진은 억울해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박진은 파직됐다. 황희는 웃었다. 셋 끝. 황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탄핵한 모든 사람을 파멸시켰다. 10명이 넘었다. 어떤 이는 좌천, 어떤 이는 유배, 어떤 이는 가문이 몰락. 황희는 그들의 명단을 벽에 걸어두었다. 나를 건드린 자들의 명단. 그리고 그것을 보며 웃었다. 모두 파멸했군. 1447년 황희는 일근 8살이 됐다. 세종이 황희를 불렀다. 경, 이제 그만 쉬시오. 황희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전하, 경, 충분히 일했소. 후진들에게 기회를 주시오. 황희는 잠시 생각했다. 물러나야 할 때가 왔군. 사실 황희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다. 18년 재상, 막대한 부, 절대 권력,
더 원하는 게 뭐가 있나? 황희는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1449년 황희는 재상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권력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여전히 조정 곳곳에 있었다.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황희는 웅장한 저택에서 편히 쉬었다.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넉넉했다. 어느 날 손주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학당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 공정한 재상이었다고요. 양쪽 말을 다 들어주셨다고요. 황희는 웃었다. 그래? 할아버지가 공정했다고? 네, 훌륭하신 분이라고 모두 말해요. 손주가 돌아간 후 황희는 혼자 웃었다. 공정? 나처럼 불공정한 놈이 어디 있나? 황희는 거울을 보았다. 일근 여덟의 표정, 주름 투성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나는 성공했다. 황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저택 너머로 한성이 보였다. 저 모든 것을 내가 지배했다. 황희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괴물의 승리. 1450년에서 1452년. 황희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다.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했을 때도 문종은 황희에게 자문을 구했다. 황정승,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황희는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1451년 어느 날 실록 사관이 황희를 찾아왔다. 정승 어르신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왔나? 실록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는 중인데. 황희는 차를 따르며 웃었다. 뭐라고 쓸 생각인가? 어르신께서는 여러 의혹이 있으셨습니다. 의혹? 뇌물, 매관매직, 사위사건, 토지강탈, 간음의혹. 황희는 웃었다.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네. 사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모두 내가 한 일일세. 그리고 후회하지 않네. 황희는 사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게. 나는 막지 않겠네. 하지만 실록은 진실을 기록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진실을 쓰게. 사관은 붓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황희는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고 사위의 살인을 덮었으며 남의 토지를 강탈하고 여색을 탐했다. 좋네. 황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 무엇입니까? 내가 18년 동안 재상이었다는 것. 조선 역사상 최장수 재상. 황희는 웃었다. 그것도 쓰게. 나는 성공했다고. 어르신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황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후회? 왜 후회하나? 6명이나 죽었습니다. 어르신 때문에. 그들은 장애물이었네. 제거했을 뿐이지. 하지만 황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사관을 바라보았다. 자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나? 권력이 전부네.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는 권력을 얻었고 그것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뤘네. 황희는 금불상을 가리켰다. 저것이 보이나? 저것이 권력일세. 아름답지. 사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황희는 계속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네. 단 한 번도. 왜냐하면 나는 승리했기 때문이라. 승리? 그러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네. 황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 권력, 명예 모두 내 것이었네. 하지만 어르신의 명성은? 명성? 황희는 웃었다. 자네,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 공정한 재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거네. 황희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백성들은 나를 위인으로 기억할 걸세. 실록에 뭐라고 쓰든 간에. 하지만 진실은? 진실? 자네, 진실은 두 개일세. 백성들의 진실과 실록의 진실. 그리고 나는 둘 다 이겼네. 사관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가게, 그리고 쓰게. 자네가 쓰고 싶은 대로. 사관이 물러간 후 황희는 홀로 남았다. 그는 금불상을 들어 올렸다. 촛불에 금빛이 반짝였다. 나는 괴물이다. 하지만 성공한 괴물이다. 1452년 초봄, 황희는 병상에 누웠다. 81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준다. 넓은 저택, 2,000마지기의 토지, 금은 보화. 이것은 모두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아버지, 울지 마라. 황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하지만 실록에는 실록은 후세의 일이다. 나는 이 순간을 살았다. 황희는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너희에게 하나 말해주마. 예, 아버지.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다. 청렴, 정의, 그것은 약자들의 변명이다. 진짜 승자는 권력을 쥐인 자다. 그리고 나는 승자였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황희는 금불상을 가져오라고 했다. 저것을 보거라. 금불상이 촛불에 빛났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아름답지 않으냐? 아버지, 저것을 잘 보관하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황희는 눈을 감았다. 나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성공한 괴물이었다. 그날 밤 황희는 마지막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황희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다. 황희 대감마마! 황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려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1452년 음력 2월 초하룻날 새벽, 황희는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다. 승리의 미소. 하나의 진실. 황희가 죽은 후 조선은 그를 애도했다. 공정한 재상이 떠나셨다. 18년 동안 나라를 위해 일하셨다. 백성들은 울었다. 아이들은 황희의 일화를 들으며 자랐다. 황희 정승은 양쪽 말을 다 들어주셨대. 겸손하고 지혜로우셨대. 하지만 실록은 다르게 기록했다. 황희는 뇌물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고 사위의 살인을 덮었으며 남의 토지를 강탈하고 여색을 탐했다. 그의 집은 웅장했고 그의 재산은 막대했다. 6명이 그의 명령으로 죽었다. 두 개의 기록, 하나는 위인의 기록, 하나는 괴물의 기록. 어느 것이 진실인가? 둘 다 진실이다. 황희는 백성들에게는 공정한 재상이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는 냉혹한 괴물이었다. 그는 18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다. 세종도 사헌부도 그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다. 왜냐하면 황희는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수백 년이 흘렀다. 황희의 저택은 사라졌다. 금불상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지만 두 개의 유산은 남았다. 하나는 위인전 속의 황희, 공정한 재상, 겸손한 신하, 지혜로운 정승. 아이들은 그를 본받으라고 배운다. 하나는 실록 속의 황희, 탐욕스러운 권력자, 냉혹한 조작자, 조선 최악의 부패 정승. 학자들은 그를 연구한다. 어느 것이 진짜 황희인가? 어쩌면 둘 다 아닐지도 모른다. 진짜 황희는 그 사이 어디쯤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던 한 사냥꾼이었을 것이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승리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전부였다. 권력은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가? 아니면 사람 속의 괴물을 드러낼 뿐인가? 황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다. 조선왕조실록 편찬사관의 기록 중 후기. 황희는 왜 성공했는가? 황희가 18년 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완벽한 가면, 백성들에게는 청렴한 이미지, 세종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 누구도 그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다. 시스템의 장악, 인사권 독점, 요직마다 자신의 사람 배치, 사헌부조차 장악, 냉혹한 실행력, 거리낌 없는 제거, 주저없는 조작, 후회 없는 선택, 세종의 의존,
황희 없이는 조정이 돌아가지 않음. 세종도 그를 필요로 함. 이것이 최강의 방패. 완벽한 타이밍, 은퇴 시점을 스스로 결정, 권력이 절정일 때 물러남, 깨끗한 퇴장. 황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부패 권력자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것이 황희의 진실이다.